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밤에 불을 밝히는 양초가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충청북도 어느 마을에 글 잘 가르치는 글방 훈장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에 다녀온 훈장님이 하얀 양초를 싸가지고 와서는 집집마다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훈장님은 등잔불밖에 모르는 동네 사람들에게 양초를 켜보라고 서울 갔다 온 선물로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받은 동네 사람들은 양초를 보는 것이 난생 처음이라 이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조차 몰라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네 사랑방에 모여 양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인 사람들 중에 아는 체하기 좋아하고 맑게나 잘하는 사람이 툭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예끼 이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것도 모르다니. 그것은 뱅어란 말이야. 뱅어? 사람들은 뱅어란 말에 더 어리둥절해 하기만 하였죠. 틀림없이 무슨 물고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내륙이라 뱅어라는 이름조차 생소하였습니다. 그래 누구 하나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아는 체하는 사람은 더욱 의기양양해져서는 다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보라고. 이렇게 몸뚱이가 희고 매끈매끈 하자는가? 그래서 흰 백자에 고기에 어자를 써서 백어로 불리다가 사람들이 뱅어 하다 뱅어가 된 것이지. 아, 뱅어. 그래, 뱅어는 내 들어본 적 있다네. 이것이 뱅어군. 그렇지. 이제야 말귀가 좀 통하네. 근데 생선이 눈도 안 달린 것은 처음 보는데 정녕 생선이 맞는가? 이런 무식한 위인이 있단 말인가? 뱅어는 원래 눈이 없는 생선일세. 그래서 더 귀한 것 아니겠는가? 뱅어는 원래 먼 동해에서 잡히는 물고기인데 입은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 달려있고 그리고 꼬리는 여기 조금 나와 있단 말씀이야.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럴듯한 얘기라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아는 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지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여기서 물러날 수 없었지요. 그럼 당연히 먹을 수 있지. 설날에 먹는 떡국에 떡마냥 얇게 썰어서 파, 마늘, 간장 넣고 솥에다 넣고 아주 푹 끓이고는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먹으면 그 맛이 아주 희한할 것일세. 그럼 이거 우리 한번 끓여 먹어보세. 근데 훈장님이 한 마리씩만 주셔서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은 제각기 겨우 한 마리를 가지고 끓여 먹는다면 시답잖을 뿐더러 제맛이 안 날 테니 집집마다 나누어준 뱅어를 도로 모아서 한꺼번에 끓여 먹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랑방의 사람들은 뿔뿔이 헤어진 다음 각기 뱅어 한 마리씩을 들고 다시 모였습니다. 마당에 솥을 건다, 물을 깃는다, 파나 마늘, 고추를 따온다, 법석을 떨고 다른 한편에서는 뱅어를 도마에 올려놓고 자르기도 하며 제각기 바삐 움직여 솥에는 뱅어 국이 펄펄 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끓는 물 속에는 뱅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사람들은 수상하게 생각하면서도 한 대접씩 뜨거운 뱅어 국을 떠서 식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 국물이 식자 이번에는 국물 윗면에 하얗게 기름기가 엉겨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뜻 먹지 못하고 주저했지요. 근데 이 국 위에 기름같이 둥둥 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정말 갈수록 무식한 소리만 하는구먼. 백어 기름 아닌가? 몸에 좋은 국일수록 사골마냥 기름이 많은 법일세. 이거 보라고 백어의 기름이 엉키지 않나. 빨리 마셔보게들. 사람들은 채 식지도 않은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야말로 천하의 진미긴커녕 오히려 목구멍이 꽉 막히고 혓바닥 전체가 떨버 견딜 수 없어 입속에 들어간 국물을 도로 뱉어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글방 훈장님이 이 광경을 보고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자네들 뭘 잘못 먹었는가? 대체 다들 왜 그러는가? 훈장님이 주신 뱅어로 국을 끓였는데 도저히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자네들에게 뱅어를 주었던가? 훈장의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훈장님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한참 말문을 열지 못하였지요. 그것은 뱅어가 아니라 밤에 불을 밝히는 양초라네. 훈장은 아직도 타고 있는 장작불에 가서 남은 초에 불을 붙여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어찌 할 바를 몰라
입속에 엉켜붙은 초를 떼어내느라 법석을 떠는데 벼랑간 양초를 뱅어라고 아는 채 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야, 모두 큰일 났다. 우리가 양초를 먹었으니 몸에 불이 붙으면 큰일이네. 빨리 냇물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야 할 것일세. 아는 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는 냇물이 있는 곳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우 뒤따라 달려가서 풍덩풍덩 냇물에 뛰어들고 입만 내밀고 몸뚱아리는 물속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물 위에는 상투를 틀어 올린 머리만이 둥둥 떠 있는 꼴이 되었죠. 해가 넘어가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는데도 양초를 먹은 동네 사람들은 몸뚱이에 불이 붙을까봐 물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물 위에 머리만 내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냇가에 둑을 지나던 나그네가 어둠이 깃든 냇물에 무엇인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상투가 매달린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까무라치게 놀란 나그네는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옳지. 저것은 필시 도깨비가 장난을 치는 것이구나. 옛부터 봄철 냇가에는 도깨비가 많이 나왔다 하더니. 잠시 생각하던 나그네는 손뼉을 탁 치면서 또 한 번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도깨비란 놈은 담배를 가장 무서워한다고들 했지. 나그네는 들고 있던 담뱃대에 담배를 여며놓고는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내 딱딱 소리내며 부싯깃에 불을 달려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냇물 속에서 머리만 내놓고 있던 사람들은 나그네가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체를 하던 사람이 또 아는 체를 하며 소리쳤지요. 큰일 났다. 불이 붙는다. 머리까지 물속에 넣어. 이것을 들은 물속의 사람들은 불이 붙으면 큰일이라 얼른 내놓았던 머리를 물속으로 넣어버렸습니다. 냇가에서 담배를 버끔버끔 피우면서 이것을 보고 있던 나그네는 어허, 역시 도깨비는 담배를 제일 무서워하는군.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겸손하기란 힘든 일인가 봅니다. 모르면 모른다 왜 말 못할까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야 알겠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양초를 동네 사람들에게 끓여 먹게 하다니 큰일 날 뻔했지요. 아무튼 양초를 뱅어라고 국을 끓여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니 참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그 시절 밤에는 전기도 없어 등잔불에 의지해 살던 시절이니 지금처럼 궁금한 것을 금세 알아볼 수는 없었겠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